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뉴욕에서 운전한다는 건 언제든 사고 가능성과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대응입니다. 보험사 연락, 과실 비율, 그리고 또 치료 기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교통사고 상해 전문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시간 생활정보 저희 라디오 코리아 뉴욕 본사 웹사이트 rkny.live로 접속하셔서 쉽고 편리하게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 카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김동석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동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도 굿모닝. 예, 청취자분들께요. 예, 예. 아주 오늘 뷰티풀 모닝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요즘 날씨가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되게 따뜻해진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거의 낮에는 여름이 될 것 같은. 예. 예. 70도 이상이 가기 때문에. 좀 설레네요. 그렇죠. 예, 예. 좀 따뜻한 날씨가 오고 이제 꽃도 피고 예쁜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개나리도 많이 폈고, 네, 맞아요. 예, 곳곳에 벚꽃, 예. 목련, 예. 예, 꽃들이 반겨지더라고요. 올해는 벚꽃 구경을 아직 못 갔어요. 저 보통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예. 올해는 못 갔어요. 언제 계획이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바빠가지고 요새 주말에 또 자꾸 행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뉴저지에 브랜치 블룸인가? 그 좀 공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 근데 뉴저지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거기 벚꽃 많더라고요. 청취자분들 한번 가보세요. 예쁘더라고요. 네. 작년까지는 가봤는데 올해는 아직 못 갔어요. 예. 너무 바쁘셔서 좀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면 좋을 텐데. 예. 시간 내야죠. 예.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요, 변호사님. 네. 요즘에 그 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클래식카라고 하나요? 예, 아주 눈길을 사로잡는 그 네. 옛날 네. 모델의 예. 잘 관리된 반짝반짝 와. 빛나는 자동차들이 저 아직 못 봤는데. 그러셨어요? 예. 예. 저는 어제도 예. 2번을 봤는데 그 아주 노란색의 멋있죠. 예. 그 좀 오픈카에다가 그런 차 타고 다니는데 어르신 나이 먹으신 어르신이 딱 운전하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백발이 그렇죠. 이렇게 은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예. 예, 멋있게 아주 미국 전통 미국 할아버지 네. 운전하는 거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천천히 달리는데도 머리카락이 휘날리더라고요. 예, 멋지던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긴 한데 저런 차들은 그러면은 우리 일반 차와
좀 어떤 안전면에서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를까? 아니면 많이 다르죠. 다르나요? 예. 예. 근데 튼튼하게 진 건 맞아요. 그 부품 자체가 되게 무거운 그 쇠로 이렇게 만든 그런 차들이 옛날 차들이 많아서 튼튼한 면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 에어백도 없고 그렇죠? 아, 에어백도 없나요? 그렇죠. 옛날 차 에어백이 어디 있어요? 에어백도 없고 벨트도 되게 뭐 어스렁 대충 돼 있는 벨트에다가 우리 요새 브레이크 밟으면은 그 미끄러지지 말고 ABS 시스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차는 차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삑삑거리고 레인 체인지 할 때 뒤에 뒤에 못 보고 차가 있으면 삑삑거리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뒤에 후진할 때 카메라도 없고. 그렇겠네요. 예. 예. 안전 조치가 아예 없죠. 옛날 차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뭐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반 차와 많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일반 차는 다 똑같고요. 뭐 보험도 똑같이 드는 거고요. 그런 차들은 차 가치가 좀 높아서 보험비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뭐 매일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보험이 좀 쌀지는 모르겠지만 보험 처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런 차도 사고 나면은 김동석 변호사한테 오면은 똑같이 현대 어콜드랑 사고 난 거나 그 차나 똑같이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밖에서 이제 눈을 좀 사로잡기도 하고 네. 주의를 조금 끌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차를 보면. 그렇게 따지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클래식카 사고 나가지고 케이스 들어온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는 없어요. 예. 아무래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늘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차가 참 다양한 차를 다 많이 사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클래식카는 한 번도 없네요. 네. 그렇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좀 리서치를 해봐야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사고 났을 때 뭐 좀 특별한 판례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미래를 위해서. 예. 이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픈카라든지 클래식카도 많이 보이고 또 자전거나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좀 위험하죠. 위험하고 요새 전기 일렉트릭 바이크 잘 나가요. 쌩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데 벨트래.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애들은 다 써요. 16살 미만 애들은 다 써요. 법이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안 써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머리 덜 다쳐요. 어른들 저 같은 나이 머리 부다치면 많이 다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멧 꼭 쓰고 다니세요. 예, 아무래도 안전모라든지 이런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렇죠. 아주 왜 법을 그렇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바뀌겠죠. 벨트 매야 되는 것 같이 자전거나 스쿠터나 킥보드 이런 거 타면 꼭 헬멧 매야 돼요. 네. 헬멧 써야 돼요. 정말 안 쓴 분들 많이 뵀어요. 안 써도 돼요. 법으로. 그래서 안 쓰고 다니시는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써야 되는 건데 저분들이 안 쓴 건가 했거든요. 아니에요. 안 써도 돼요. 16살 미만은 써야 되고 성인은 안 써도 되는데 뭐 어리다고 더 다치고 나이 많다고 덜 다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 나면 다 다쳐요.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이 덜 다쳐요. 유엔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뭐 법이 그렇든 안 그렇든 좀 착용을 하시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변호사님 이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가 이 사고 났을 때 단순한 접촉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건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reckless driving 그러니까 난폭 주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난폭으로 자전거를 운전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피해를 주면은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도. 그러니까 자전거든 킥보드든 다 그런 사람들도 다 트래픽 로를 지켜야 돼요. 뭐 방향이 동쪽으로 다 원웨이로 가고 있으면 자전거도 동쪽으로만 가야 돼요. 빨간불이면 자전거도 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 이제 사고 나고 그러면은 진짜 그 피해자가 피해를 많이 봤으면 형사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인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런지 역주행이라고 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길에 가야 하는데 뭐 네. 그리고 빨간불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딱지 그냥, 먹어요? 예. 유연하게 주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많이 보죠. 예. 예,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예, 딱지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은 본인 과실도 영향이 끼칠 수 있고요. 안 하셔야죠, 그렇게. 예, 그 특별히 맨하탄 같은 데는 원웨이가 길어요. 한 블럭이 길잖아요. 특별히 에베뉴에서 에베뉴로 가면. 네. 근데 그거를 역주행해서 가면 쉽게 돌아가는데 그 맞춰서 가면은 진짜 2배 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배달하는 친구들이 엉망이에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래서 저는 맨하탄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요. 어디서 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자동차와 부딪히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운전자가 심적으로 부담이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심적은 모르겠고요. 예. 심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자전거하고 차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치료는 차 보험으로 치료받게 돼 있어요. 그 뉴욕주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만 서 있는데 자전거 와서 차를 쳤다. 그래도 차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계신 분들. 그렇지만 이제 보상금 받는 거는 과실을 따져요. 차가 잘못했는지 자전거가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럼 퍼센테이지 바탕으로 그 자전거 타신 분이 과실이 좀 있으면 그만큼 덜 받는 경향까지 갈 수 있다고요. 과실이 뭐 많다던가 아니면 100%라든가 그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걸 떠나서 부딪혔을 때 차가 안전을 추구하고 자전거를 안 부딪히기 위해서 잘 안전 운전을 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안전 운전을 어겼다든지 좀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차주인한테 책임이 가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제가 떨드 애비뉴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떨드 애비뉴 원웨이잖아요. 밑에는 아니구나. 하여튼간 미타운 쪽에 이제 원웨이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하는데도 원웨이예요. 근데 자전거가 반대로 와가지고 우회전하는데 쳤어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반대로 왔으니까는 차 운전해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회전하는 사람이 반대로 오던 직진으로 오건 보행자가 지치게 되니까 자전거가 있나 없나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턴을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역주행을 했거나 아닌 걸 떠나서. 네. 그러면은 차 운전자도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본다고 해도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던가 이럴 경우에는 못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행자가 역주행할 수 있잖아요. 보행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자전거나 킥보드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이바이크나 타시는 분들은 뉴욕주 법상 보행자 같이 취급을 해요. 사고 나면. 예.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운전자가 우회전했을 때 역주행해가지고 쳤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볼 수 있었잖아요. 피할 수 있었잖아요. 안전운전했으면. 안전운전 안 해서 사고 난 거니까 너 책임도 있어. 이게 되는 거. 당연히 역주행한 사람도 잘못은 했죠. 그걸 contributory negligence라고 그래요. 다 네. 100% 상담은 과실이 아니고 너가 이 사고 난 거에 대해 과실이 너도 동참했다. 너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제 자전거 탄 사람 입장에서는 역주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지. 너 조심 안 해서 사고 난 거야. 그렇게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맨하탄에서 운전하기가 많이 힘들다고들 또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턴할 때는요. 예. 너무 이제 말도 못 걸게요. 주변에 타고 가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턴하는데 집중만 해야 돼요. 예. 사람도 봐야 되죠. 차 오나 봐야 되죠. 자전거 봐야 되죠. 역주행하는 자전거 봐야 되죠. 볼게는 개도 봐야 돼요. 개도 이렇게 애완동물도 많더라고요. 네. 예, 다 봐야 돼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한 수칙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그렇죠. 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지 핫 세일. 마늘종 파운드에 3불 99전, 페르시안 오이 2개 2불 99전, 타미 망고 박스에 9불 99전, 모종 이파, 동원 히트 상품 총집합, 놓치면 후회할 다양한 혜택까지 지금 바로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든든한 한 주 준비는 신선함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다년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드리며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 수업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플러싱 149가의 세 장소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은 뉴욕주 ALE에서 후원하며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늘어가는 영어 실력, KCS와 함께하세요. 등록 및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718-939-6137로 연락하세요. 뉴욕시는 우리 모두의 도시입니다. 이번 6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6월 13일에 시작됩니다. 선거일은 6월 23일입니다. nycvote.org/ko 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본 광고는 NIC 보우트 후원입니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방송 라디오 코리아 뉴욕.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163-07 데팟 로드 플러싱에, 그리고 뉴저지 오피스는 원브리지 플라자 포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번호 866-994-4949번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번호 646-808-7375, 646-808-7375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계절도 바뀌고 그러면서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럴 때 교통사고가 조금 더 많이 날까요? 어떨까요? 100%예요, 100%.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날씨도 안 좋고 눈이 오고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면 사고 많이 날 것 같잖아요. 예. 반대예요. 이렇게 날씨 좋고 화창하고 꽃이 피고 차에 타면은 햇빛 때문에 따뜻하고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차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좀 따뜻하고 이러면 노골노골해지는 것 같아요. 긴장도 풀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산만 운전도 더 많아지고 분주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놀아야지, 어디로 가야지 뭐 이래서 분주해질까요, 마음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러면 요즘에 어떤 내용으로 가장 뭐 상담이라든지 뭐 질문을 많이 받게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게 아직도 서 있는데 뒤에서 받쳤어요. 이게 제일 흔해요. 예. 그리고 요새 좀 특이하게 많은 게
타주차하고 사고 나는 게 좀 많이 늘었어요. 다른 주에서 온 네. 차들이요? 예. 근데 타주차도 근데 웃긴 게 타주차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상하다. 뺑소니가 있잖아요. 뺑소니가 예를 들어서 10건이 있다. 그럼 10건 중에 한 7건은 타주차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차가 네, 도망간 차가 뺑소니니까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플레이트 봤습니까? 봤어요. 찍었어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냥 어느 주 플레이트만 봤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받았던 뺑소니가 꽤 많아요. 요새 뺑소니 중에 한 70%는 타주차예요. 그 70%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그 케이스가 보험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 많아요.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든지 보험이 없다든지 이런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본인 보험 써서 이제 해결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변호사 또 시작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좋은 일 하는 라이빌리티 보험 다 들잖아요. 법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라이빌리티 보험 자기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들어놓으신 분들은 UMUIM,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Motorist 아니면 Supplemental Uninsured Motorist, Supplemental Underinsured Motorist 아니면 약자로 SUM, SUIM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서 쭉 읊어드린 거예요. 보면은 팔레시 어떻게 되는다 보면 그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라이빌리티 보험만큼 한도액을 올려놓으세요.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이렇게 뺑소니 당하고 피해 보셨을 때 진짜 좋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니까 꼭 그 올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네요. 네. 이 보험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네, 예. 자기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조치가 되니까 잘 해놓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뺑소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도 뺑소니 당했는데 다음에 나 사고 나면 나도 도망갈 거야 이렇게 농담식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뺑소니 하면 안 돼요. 뺑소니 하면은 잡힐 확률이 높아요. 요새는 블랙박스 CCTV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많이 잡아요. 못 잡을 때도 많긴 한데 거의 다 잡아내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다. 누군가 내 차를 받고 도망쳤는데 그 뺑소니 운전자를 잡았다. 네. 그래도 그 상대방이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잡아도 별 어떤 그렇죠. 예. 잡아서 보험이 있고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끊겨 있고 돈 안 차고 이러면 이제 본인 보험을 해결하셔야 돼요. 네. 과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뺑소니 당했으면은 이럴 때도 있어요. 뺑소니라는 게 꼭 상대방의 100% 과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도망을 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우리랜이 앞에 차를 쳤어요. 인포메이션 교환하려고 하는데 내리고 이래가지고 미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 사람은 이제 범죄자거든요. 예, 범죄를 저질렀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교차를 해서 사고 났을 때 진짜 애매하게 서로 파란불이라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왜일까요? 음주운전이나 또 그것도 범죄자고 이런 사람일 거예요. 최근에 맨하탄에 이제 지인하고 밥을 먹고 어디 이 차로 어디 갈까 이제 커피 어디로 마실까 차 안에서 이제 검진하고 있는데 맨하탄 길 좁잖아요. 근데 주차돼 있는데 뒤를 치고 도망간 차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운 좋게 잘 도망간 것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맨하탄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왜 도망갔을까?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이분은 분명히 약을 했다든지 범죄자든지 음주운전했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부딪힌 그 부위를 이렇게 따졌을 때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레인 체인지를 안 해도 되는데 레인 체인지 할 수가 없죠. 원웨이니까 한 차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졸았다든지 이렇게 스월하다가 늦게 발견하고 차 돌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도망가 버렸대. 네. 예.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 차도 조지아 차였어요. 예. 아무래도 그 타주에서 온 차들이 조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확률이 높네요.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왜 네. 그럴지. 예, 그 알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가. 예. 예. 변호사님, 이렇게 상대방 차량이 잘못하고 뺑소니를 쳤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군가의 차를 받았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내가 그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어떻게 사고가 났든지 예. 그냥 베이직하게 봤을 때는 세 가지 해결해야 돼. 차 고쳐야 되고 치료받고 보상금 받아야 되잖아요. 자, 뺑소니를 당했던 안 당했던 본인 과실이 아니고 피해를 봤으면 치료받고 보상금은 무조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다쳤냐, 얼마나 치료받을 수 있냐, 이거는 보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겠지만 치료받고 보상금은 무조건 되는 거야. 상대방 과실이면. 뺑소니, 뭐 본인이 차 운전하다가 나무 갖다 박았다.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상금 못 받아요. 치료는 돼요. 그러니까 차 사고 나서 다치면 무조건 치료는 되는 거예요. 차 고치는 거는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을 찾아야지 차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그거는 본인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컬리션 커버리지가 있어야 돼요. 풀 커버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말하는 풀 커버 보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 라이빌리티만 있으면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차를 뭐 파손 상태가 심해서 고쳐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뭐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도 그 데미지가 경미하다. 예. 뺑소니를 당했는데 데미지가 경미하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걸 따져야 돼요. 그 차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800불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디덕터블이 1000불이에요. 그러면 보험에서 안 나와요. 800불 마이너스 1000불 하면 200불이잖아요. 200불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너가 디덕터블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본인이 해결하세요. 끝난다고요. 그런 건 당연히 안 고쳐도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차 데미지가 10,000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10,000불 내냐, 디덕트불 빼고 9,000불 받아서 고치냐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험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고 뭐 1,100불이다. 근데 디덕트불이 1,000불이다. 그러면 100불 받으려고 클레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건 이제 따져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윤곽을 잡으려면 상담을 먼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뺑소니를 당했어요. 근데 차 데미지가 1,000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도 1,000불이에요. 근데 차 데미지는 그렇다 쳐도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차 데미지 디덕트블 때문에 치료도 안 받고 보상금도 안 받는 거는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는 안 고치되. 네. 차는 안 고쳐도 돼요. 그렇지만 사고 난 거는 확실하고 데미지 나서 그 데미지 때문에 그 사고 임팩트 때문에 다친 것도 확실하면 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차는 안 고쳐도. 근데 그걸 그냥 차 안 고치니까는 보상금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구나. 그거는 엉뚱하게 단정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변호사랑.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제가 계속 라디오에서 계속 말하는 게, 사고가 나면 전문의하고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되든 안 되든, 하든 안 하든. 네, 상담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 2, 3분이면 되는데요, 뭐. 뭐 클레임을 하든 뭐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자문 주면 거기 맞춰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님들 바쁘신데 또 이거는 별로 큰 사건도 아닐 것 같은데 바빠요. 괜히 맞아요. 바쁜 거 맞고요. 진짜 뭐 케이스 안 되는 것도 바쁜데 해드리는 것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번 두드려 보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컨펌하고 잘 많이 아는 지식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망설이다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하는 기간을 놓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뉴욕은 30일이에요. 노폴트가. 예. 뉴저지는 45일인데 그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시간도 빨리 가는데 30일 금방 지나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상담 먼저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더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예.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네 메디케이드 신청했어? 아니 아직 건강도 괜찮고 뭐가 그리 복잡하던데. 아이고 이 사람 그러다 큰일 나요. 뉴욕에서 아프면 얼마나 고생인데 병원비, 널싱홈비 오래 간병하게 되면 가족들 고생은 또 어떻고. 자 지금 당장 실버타운에 가서 상담해봐. 네. 병원비, 널싱홈, 장기 요양,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프리패스. 실버타운 소셜 전문팀이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노던 147가 실버타운 718-631-7979 718-631-797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아무쯤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퀸즈 와이스톤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의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님과 교통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대응 방법, 현실적인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번호 866-994-4949 그리고 또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번호 646-808-7375 전화번호 646-808-737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교통사고가 누구든지 나면 정말 너무 놀래고 네. 예, 그야말로 정말 블랙아웃이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사고를 또 한 번에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번 당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분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같이 한 라인으로 들어오던 차와 부딪히셨다고 해요. 다른 때는 자동차가 이제 옆에 가까이에 차가 오면은 이제 알람이 들어오는데 그 알람을 이제 꺼진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
울리지가 않아갖고 몰랐는데 네, 서로 그냥 예. 부딪힌 거예요. 서로 끼어들다가 예, 서로 후진을 해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예.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그때는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까 각자 고칩시다 하고 정보만 헤어졌는데. 받고 헤어졌는데 예. 예.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네가 다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내 차 수리비까지 내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의문하신 분이 잘못한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으셨냐 네.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왜?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예.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누가 똑같이 그렇게 후진을 해서 쳤다는 걸. 그럴 수 있네요. 네, 예. 이제 블랙박스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대시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CCTV가 있다든지 증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서로 각자 해결하자 그렇게 말한 그거 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문구화 만들어놔야죠. 입증할 수 있게 그렇게 말한 걸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과실 반반 쌍방으로 하기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될 건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각서를 써서 사인을 받는다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사고 나자마자 변호사님 내가 지금 사고가 2번 났는데 이번 3번째 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과실이 이렇게 사고 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우리 서로 후진하자 사고 났으니까는 그냥 없던 걸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 네. 그 현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예. 전화가 왔으면 이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으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차 현장을 전화를 꺼내서 비디오를 켜서 사방으로 다 찍으세요. 비디오 지금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전화를 들고 상대방 운전자한테 가서 너가 이 차 운전하는 사람 맞니? 나 아무게 내가 이 차를 운전했어. 지금 사고 난 거 맞지? 우리 이렇게 사고가 났어. 근데 너가 아까 나 말한 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니? 하고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녹화를 할 때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녹화를 할 때는 네. 내가 내 자신을 녹화하는 것 같이 취급이 돼서 나는 허락을 한 거잖아요. 찍으니까. 그러면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직접 고지를 안 해도 네, 대화를 나누는 거면. 예. 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찍잖아요. 그거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하기가. 네. 그러니까 그거 나 비디오 찍을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거 우리 다시 얘기하자. 너가 말한 것 좀 제대로 해줄래? 너가 못 믿는 게 아니고 기록상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래. 심플. 그러면 리코딩 해놓으면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나는 서 있는데 너가 후진해서 쳤잖아. 잠깐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보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겁니다. 나한테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우리 그래서 합의 바탕으로 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이게 그런데 사고가 생겼을 때요.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상식적으로 같이 잘못을 해서 네. 예, 당신 차 당신이 고치고 내 차 내가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좋소 그럽시다 하고 헤어지게 되는 네. 걸 텐데.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가기 전이랑 화장실 갔다 나오고 달라요. 사람 마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침서부터. 재밌게 하자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예. 똑같아요. 사고 났을 때는 사람이 선해요. 근데 사고 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미안해 너 괜찮니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내가 실수했어 이랬는데 예.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경찰이 왔다든지 그 다음날이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해내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 당시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변할 그렇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건 다 입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사고가 났어요. 막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막 차에 연기가 나고 차에 뭐 후드가 다 깨지고 막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저기 끝에서 어떤 사람이 너 사고 난 거 봤어. 이렇게 사고 난 거 나 봤어. 예. 그럼 그 사람 끌고 와야 돼요. 목격자로. 예. 예. 그런 사람 미국 사람들 좀 오지랖 떠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선한 분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도와주시죠. 네, 그러면 그 사람 넌 사고 안 나서 증거 쓰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증인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 인포메이션 받고 비디오 틀어가지고 어떻게 사고 났는지 그 스테이트먼트 받아놔야 돼요. 그럼 도움 된다고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에. 맞아요. 예. 예. 저 어떤 한 분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밤에 그것도. 근데 그 상대방 쪽이 쳐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남의 집 펜스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크게 사고 났잖아요. 예. 그 아내는 할머니 2분이에요. 할머니 2분. 근데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갔어요, 제가. 예, 가가지고 이제 증인 확보, 막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경찰 오는 거 얘기하고 막 오고 있는데 저 뒤에 한국 아저씨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쪼그리면서 앉아 있는데 나 사고 난 거 봤다고. 네.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경찰 불러가지고 사람 스테이트먼트 받아 다 기록해가지고 100% 다 과실 받아냈어요. 그게 없으면은 누구 친지 어떻게 알아요?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고 동네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장으로 직접 가셨던 거죠. 네, 그때는 상황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 만약에 제가 안 가도 제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지금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죠. 네, 그러면은 다니면서 Did you see the accident? Did you see the accident?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스테이트먼트 받는 쪽 많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이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그 목격자의 증언이 내 사고를 결과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저도 사고상의 변호사잖아요. 저 증인 4번 했어요. 지금. 4번이요? 남 사고 난 거 4번 증인으로 서줬다고요. 예. 제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왜 자꾸 저 앞에서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변호사님이신 줄 알고. 네, 그래서 블랙박스 이제 인포메이션 준다고 당장 뽑아주기 힘드니까 인포메이션 주고 너 필요하면 일로 연락해. 그러면은 보면서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너 증인 블랙박스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줄 수 있어? 그럼 보내주면 그거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청취자분들 이 라디오 듣고 내 차에는 블랙박스 있어 이런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선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 사고 나면은 블랙박스 찍힌 거 알면은 가서 내 차에 블랙박스 있으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하면은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상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I'm Korean. 그러면 대한민국 만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블랙박스 하나로 정말 여러 가지 애국,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뉴욕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브리스콜 딸기 100당 5불 99, 오리만다린 박스당 9불 99, 60불 이상 구매 시 한국산 제주 무 박스당 19불 99, 파 3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8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사고를 당하신
준비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우와,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워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즈 플러싱, 리틀렉, 플래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싱싱한 맛.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홍어가 먹고 싶지? 어머, 나도 그래요. 코끝 톡 쏘는 그 영산포 홍어 말이에요. 뭐? 그 홍어가 뉴욕에도 있어? 그럼요. 플러싱 싱싱 횟집에 전남 나주 영산포에서 직송한 진짜 홍어가 들어왔대요. 오늘의 활력 싱싱 횟집에서 찾아요. 싱싱한 바다의 맛 온 가족이 함께. 예약은 718-321-3047 718-321-3047 고향의 바다맛 그대로 플러싱 싱싱 횟집. 싱싱 횟집으로 오세요. 네, 이 뉴욕에서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정말 많은데요. 그 많은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덜 할 수 있을지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현명한 선택에 대한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번호 866-994-4949 그리고 또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그러면은 이 뭐 블랙박스도 없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다 변상을 하시오. 이러면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죠. 아까 말한 거죠. 상황을 어떻게 사고 났나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싸워서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케이스를 싸울 수 있게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쉽게 하시려면 블랙박스 있으면 제일 쉬운데 블랙박스가 없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리미리 이제 입증할 수 있게 스테이트먼트를 받는다든지 비디오를 녹화를 한다든지 증인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킹장이면 CCTV 있을 때 많잖아요. 그 파킹장 오피스 가가지고 야 CCTV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전화를 찍으시면 돼요, 그냥. 그 오피스에 가서 그 상황을 내 휴대폰으로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다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너 틀어줘. 그러고 그냥 전화 들고 그냥 리코딩 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것도 똑같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분이 이 한 달 전에 교차로에서 빨간 불에 정차를 해 있었는데 뒷차가 들이받아서 그 사건이 또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2달 안에 지금 케이스가 2개네요. 그런데 이게 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 클레임이 많이 들어가면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은 사고 자주 나는 사람이네 이러고 이유 없이 그냥 보험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게 싫으시면 클레임을 안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 시나리오 같이 둘 다 그냥 합의를 하고 이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클레임이 그렇지만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는 too late. 어떻게든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막아야죠. 과실을 이제 우리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보험이 지장이 없으니까 덜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을 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클레임을 하게 될 때 내 보험사에다 클레임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상대방 보험사에다 클레임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그건 좀 상황 봐야죠. 아까 말한 대로 경미한 사고를 해서 디덕터블 1,000불인데 차 고치는데 800불뿐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 보험에서 연락할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크게 데미지 났다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보험을 회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과실이 좀 명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은 우리 보험에서 연락 안 하고 상대방을 싸워서 그냥 100% 다 받아내고 차 고치면 되잖아요. 그 시나리오에 나는 서 있었는데 상대방이 후진해가지고 우리 차를 쳤어요.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을 확보해놨어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오늘. 월요일에서 그나 봐요. 그럼 비디오가 있다든지 블랙박스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명확하게 100%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우리 보험에서 연락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보험에서 연락해서 야 내 블랙박스 있으니까 봐봐 누구 잘못인지. 그럼 걔네들도 보면 상식상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인 경우에는 또 많은 스트레스가 일단은 나는 안전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2달 안에 2건, 3건 이렇게 나게 되니까 주위에서 이제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그러는 거야 이런 그런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서 있는데 뒤에서 받치는 건요.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번 생기면은 누가 받치고 싶어서 받쳐요. 그런 거니까 너무 속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정도는 보면서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고 난 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운전을 했는지 이런 것도 따진다고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파란불이고 상대방은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빨간불 지난 사람이 100% 잘못이잖아요. 그래도 파란불 있는 사람이 예방할 수 있었는지 본다고요. 그냥 운전이 좀 예방 운전, 안전 운전을 안 하는 편이네. 그러면은 그 이유로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 운전자는 예방 운전을 좀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기준 없어요. 보험사에서 기준 없고 근데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크레딧. 운전자의 그 신용 크레딧. 그다음에 그 드라이빙 히스토리. 그러니까 몇 번 딱지를 먹었는지 뭐 이런 거. 그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 그런 거 이제 다 따진다고요. 그거 바탕으로 이제 보험이 좌우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운전을 제대로 해도 뒤 차가 와서 들이받는 경우는 이제 속수무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거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가 명확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100%고 이런 거 다 있어도 이 절차는요 똑같아요. 해야 되는 건 똑같, 차 고쳐야 되는 건 똑같고 치료 열심히 잘 받아야 되는 건 똑같고 보상받아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려면 전문의가 필요해요. 제대로 안 하면은 아무리 비싼 옷, 예쁜 옷이라도 단추 제대로 안 끼우면은 그거는 바보가 입은 옷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예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고 모든 게 좋다 그래도 보험 좋고 다 좋다 그래도 처음부터 잘 단추를 끼워가면서 예쁘게 안 만들면요 케이스가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끼워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이제 함께 할 때 같은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은 변호사님을 따로 해야 될까요? 같은 변호사가 낫죠. 웬만하면. 왜냐면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케이스를 2개 잡으려다 2개 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케이스를 제일 잘하는 변호사가 현재 하고 있는 변호사잖아요. 그분하고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를 조금 더 잘 아시고 또 내 상황을 더 잘 의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사고가 났고 과실은 어떻게 됐고 상대방은 누구고 보험은 어떻게 돼 있고 치료는 어떻게 했고 어딜 다쳤고 그거에 대해서 뭘 했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두 번째 사고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그럼 이걸 다르고 똑같은 거를 어떻게 작전을 짜서 둘 다 피해 안 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은 현재 있는 변호사가 제일 낫죠.
네. 변호사님께서 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만 사고는 안 나는 게 가장 좋아서 그렇죠.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안전운전을 이제 하라고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사고가 아무리 정말 조심을 해도 맞아요. 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사고 안 난 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요. 사고 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한 번도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이제. 옛날에 언제 났습니다. 언제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다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참 정말 변호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어떤 도움이 정말 저희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고 예. 그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변호사들이 단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조금 달라요.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해가지고 길잡이 이런 거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교통사고가 나면 망설이지 말고 뭐가 좋은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전화를 드려서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함께하셔서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전문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번호 646-808-7375 전화번호 646-808-7375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 정통 모피의 명가 대호 모피에서 시즌 마감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의 관심 속에 겨울을 마무리하며 준비한 시즌 마감 세일 행사 일정은 4월 9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뉴욕